네, 이번 시간은 도박 회복자에게 듣는 단도박 이야기 복면 타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복면 타짜 한 분이 와 계신데요. 이창원 선생님. 네, 저희 이제 도박 엔딩 최초로 여성 복면 타짜가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참 여기 여성이 나오시기 쉽지 않은데 참 네. 엄청난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네. 뭐 제가 아까 뭐 도박가 헤드라인에서 다뤘습니다만 도박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 네. 이 센터에 찾아오는 여성분들의 비율은 상당히 적다. 네. 거의 한 2~3%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아직 우리나라가 네. 사회적인 시선이 여성이 도박한다 음. 그러면 안 좋게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네. 여성 도박자들 분이 빨리 치료 현장으로 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 여성이 이렇게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거 네. 매우 큰 용기인데 도박에 중독되어 계신 여성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양지로 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복면 타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나오실 여성 도박자 닉네임은 네. 한우물 여우님이시고요. 한우물 여우. 네. 한우물만 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분은 네. 룰렛, 음. 카지노의 룰렛 한우물 아주 집요하게 파신 분이고요. 네네. 도박 기간 한 10년 정도 되셨고 현재 단도박은 1년 3개월 정도 하신 분이십니다. 네. 네, 결혼은 하셨고요. 음. 나이는 40대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우물 여우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지금 도박 기간이 10년인데 카지노에서 그 룰렛 한 종목밖에 안 하시는 겁니까? 물론 처음에는 네. 다이사이라고 접근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 뭐 한 1, 2년 지나서는 룰렛만 했습니다. 불법 도박에는 손은 안 대셨던. 네,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음.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처음에 여성분이 도박을 접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처음에 어떤 계기로 좀 접하게 되셨나요? 신랑과 우연하게 여행을 갔는데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강원랜드에 대해서 이제 듣고 호기심이 생겼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트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근데 신랑이 간곡하게. 그래서 차 안에서 30분 동안 한 번만 구경 가자고. 한 번만 구경 가면 80만 원만 우리 놀고 오자고 해서 제가 결국은 근데 그 당시에 인식은 강원랜드 하면 이렇게 텔레비에 뭐 앵벌이 막 이렇게 망하고 이런 것만 들려서 되게 인식이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너무 애원하니까 그래 한 번만 가보자 했던데 갔더니 별천지였죠. 아하.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느낌이 도박을 안 해봤기 때문에 범죄자고 다들 뭐 이럴 거란 착각을 했는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저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너무 휘황찬란하잖아요. 강원랜드가 이 시설이나 이런 특급 호텔이다 보니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아, 화려한 네. 모습에 이제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이면에 있었던 페인들은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네요. 네. 남편은 이제 그 전에도 이런 좀 이력이 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간청을 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도. 근데 그냥 호기심. 강원랜드가 이제 개장을 하고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니까 한번 재밌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에 의해서 그럼 남편도 꼭 이렇게 돈을 따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여행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여행의 하나의 코스로 생각을 했던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 10만 원을 들고 가서 그럼 깔끔하게 딱 털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슬롯머신으로 10,000원을 넣어서 2만 원이 나서 소리를 지르는 환호성을. 아, 10,000원에서 2만 원이 됐는데 이거 대박이야.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요. 살림살이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려왔어요. 네. 그리고서 쯔쯔쯔 하고 많이 당첨되셨는데 고작 2만 원이야. 마치 그 잭팟이 터진 것처럼 그러니까요. 난리가 네네. 났는데.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왜냐면 합법적인 도박이잖아요. 합법적인. 그러니 가서 내가 소액으로 재밌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지방으로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한 번만 해볼까? 자연스럽게 강원랜드로 갔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이런 거는 전혀 의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도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재밌잖아요. 6개월까지는 뭐 확 땄거나 뭐 확 잃었거나 이런 경험은 없어. 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2, 30만 원, 3, 4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옆에다 보니까 베팅을 좀 더 많이 했더니 큰 돈을 따는 것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잃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따는 거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베팅을 하면 조금 더 많은 돈을 따겠네? 그러면서 점점점 베팅이 커졌던 것 같고 횟수는
점점점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어느 정도나 이렇게 좀 돈을 따셨어요? 초반에는 많이 못 땄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베팅 금액이 커지다 보면 잃는 돈도 많지만 따는 돈도 많거든요. 600만으로 4,200까지도 한 5시간 만에 따보고 1시간 만에 한 200으로 1,800을 따고 결정적인 건 이제 10만 원으로 700을 땄던 게 가장 많이 기억이 남아요. 10만 원으로 그래요. 700을 땄다고요. 그럼 이제 7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은 700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대박 났다고 난리를 칠 텐데 이런 분들은 화를 냅니다. 왜 10만 원만 걸었을까? 100만 원을 걸었으면 7천이고 1000만 원을 걸었으면 7억인데 이렇게 이제 땅을 치는 게 보통 이제 중독자들의 패턴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한 거겠죠. 남편도 같이 이렇게 중독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은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때려서라도 좀 알렸을 텐데 이게 팀워크가 형성이 됐던 걸까요? 네, 이게 처음에 그냥 같이 놀러 갔고 둘 다 도박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유이고 재미고 놀이라고 오락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게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레저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거의 비슷하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재미랑 오락을 위해서 땄던 것 같아요. 오락과 재미와 그리고 좀 돈을 따보고 싶은 욕구 위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돈을 너무 많이 잃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잃은 돈을 찾기 위해서 그 돈 솔직히 말하면 나가서 벌려면 너무 큰 돈이잖아요. 정말 큰 돈인데 그 안에서는 강원랜드 안에는 시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창문을 다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돈의 개념이 사라지라고 도박을 하다 보니까 팁을 주잖아요. 10,000원, 20,000원. 근데 솔직히 시장 가면 우리가 10,000원, 20,000원 좀만 하면 깎으려고 하고 비싼데 그 안에서는 도박은 돈의 개념까지도 바꿔놓더라고요. 결국은 더 많은 돈을 잃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빚을 지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빚을 갚아야 될 방법이 없으니 왜냐면 실제 내가 버는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빚을 갚는다는 핑계로 또 갑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제가 겪었던 건 강박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딸 수 없고 내가 조절 도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돈을 어느 정도 따도 근데도 갈까 말까 빚이 또 더 늘어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마지막에는 그곳으로 강박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처음엔 진짜 재미 때문에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돈을 잃다 보니까 이 잃은 돈을 찾기 위해서 했고 나중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강박적으로 하는 진짜 중독 단계 이렇게 빠져드신 거네요. 본인이 이제 중독이 됐다는 건 알았지만 이제 끊을 수 없는 단계가 오셨던 거고 갈 때마다 그냥 남편이랑 같이 간 겁니까? 네, 초창기는 같이 갔다가 나중에는 일이 바쁘래서 저 혼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도박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인 도박이고 제가 화투조차 해본 적이 없던 내가 빠질 때는 저희 신랑보다 더 많이 빠졌던 거예요. 한번 빠지면 여성분들이 더 빠질 수가 있군요. 오히려 거기 강원랜드 가면 다른 도박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더 많이 빠졌고 더 별천지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은 뭐 이렇게 도박이 있잖아요. 뭐 친구들끼리 화투도 치고 포카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내기를 한다든지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던 사람이 그것을 만났을 때 오히려 뭐 빠지게 되면 더 많이 빠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약간 들었거든요. 여자들도 한번 빠지게 되면 남자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도박에 있는 시청자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까지 좀 오게 된 건가요? 근데 저는 이제 도박에 강박적인 단계까지 갔다는 거는 결국에는 다 잃었다는 것이고 더 이상 돈을 융통할 수 없고 남은 건 빚밖에 없다는 건데 실제로 보면 빚만 남은 것이 아니라 진짜 뭐 대출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불법을 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강원랜드가 합법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꽁지라고 그래서 당일치로 뭐 거기서 이렇게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는 거 그거 돌이켜보니까 제가 단도박을 하고 나니까 저도 불법을 했더라고요. 꽁지도 쓰고 카드깡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채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됐고 결국은 빚을 못 갚게 되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 지인들이 보면 나는 돈을 빌린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멀어지고 그들도 저를 피하게 되고 저 역시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알게 된 가족은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도 많이 잃거든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술을 한 잔도 못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잃다 보니까 이제 한 잔씩 두 잔씩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매일 한 병씩 먹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제정신으로는 못 사니까. 그렇죠. 제정신으로는 계속 도박이라는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술로 이겨보자. 술로. 네, 그 순간에 좀 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 중에요. 밥도 안 먹고 하거든요. 저도 점심도 안 먹고 뭐 저녁도 안 먹고 걸르고 그냥 도박에만 뭐 PC방에서 뭐 24시간 또 PC방 하는 것처럼 이 중독이 되면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잃고 따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건강까지 잃게 되고 또 하나는 성격까지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은 성격이 있는데 어느 순간 계속 돈을 잃고 따고 내가 이런 남한테 좀 빌리고 이거 빨리 갚아야 되고 조급함도 생기고 좀 까칠해지고 그리고 욕이라는 걸 솔직히 말해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말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아이씨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때까지 내가 거의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안 하고 살았던 내가 자연스럽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매여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잃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거라 딱히 말하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존감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도박의 어떤 빚 문제뿐만 아니라 술로 인한 문제까지 건강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욕까지 하게 되는 성격 문제까지 이게 이제 계속 문제를 낳고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언제 이게 이거는 도저히 내가 도박으로는 만회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결국 대부분의 분들이 못하신 이유가 결국 가족이 알게 됐고 더 이상 아무데도 돈을 빌릴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정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도박 엔딩 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끊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오픈이 되고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고 정말 밑바닥까지 가고 네. 도저히 뭐 손 쓸 방법이 없을 때야 비로소 이제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여우님도 아마 이제 마찬가지로 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도박을 끊는다는 게 말은 쉬워도 하다 보면 뭐 번전 생각도 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여우님은 어떠셨는지. 끊기 어려웠던 건 저한테 한 3가지 정도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인정하진 않았지만 도박이 저한테 주는 쾌락과 재미가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강박적으로 하니까 나는 재미가 없는데 가 이랬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갔던 건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없다는 거. 재미를 포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빚 문제 있잖아요.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저한테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정말 큰 돈을 저희가 벌어서 이 큰 돈을 해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이 도박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린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끊었을 때 내가 직면한 현실 정말 이제 가족이 알게 돼서 내가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제 나는 미래도 희망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게 죽을까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강원랜드 거기 있으면서 죽을까 말까도 고민했지만 결국 이제 용기가 부족해서 죽지는 못했는데 지금 보면 죽지 않은 거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온 거 보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줬다는 거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도박을 중단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잘 버텼던 힘? 뭐 원동력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무조건 상담과 치료를 좀 받아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뭐 상담 한 번 받아보고 저 약도 그랬잖아요. 꾸준히 먹어야 효과 있는 것처럼 한 번으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처음엔 실망할 수 있고 기대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받다 보면 상담과 치료를 받다 보면 좀 더 나은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가 생활과 직업 생활을 좀 약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도박에만 올인해서 살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도박 생각만 하다가 도박을 딱 끊고 나면 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회와 미련과 여러 가지 만감이 고차할 텐데 그 고차했을 때 이것들을 메꿀 수 있는 뭔가가 없다면 또다시
많은 생각들, 도박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정말 내가 여가를 뭘 할 것인가, 아니면 직업을 뭘 가실까. 왜냐면 도박으로 인해서 직장 잃는 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는 누구든지 다 자기만의 재능과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쪽으로 정말 잘 보낼 수 있는 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도박을 멈춘다고 해서 네. 도박을 끊는 게 아니라 그 도박을 할 시간에 내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어떤 의욕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이게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러나 이제 혼자만 의욕적으로서 될 문제가 아닌데 지금 별거를 했던 남편, 그러니까 남편도 같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돌이켜보니까요. 처음에 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상담하시는 선생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남편에 대한 원망이었거든요. 왜 나를 거기 데려갔을까? 왜 나를 중간에 멈추지 못하게 했을까? 근데 제가 그 과정들을 다 끝나고 났을 때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아, 남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아, 남편이 오히려 내가 끊지 못해서 내 문제였구나를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 신랑도 굉장히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도박 엔딩을 시청하시는 많은 여성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여성분들, 이 음지에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오도 가도 못한 낭떠러지 앞에 서지 않으면은 여성분들은 이제 오픈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남자들도 어려운데 아마 여자들은 더 그럴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제 따가운 시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분들한테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아니, 정말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도박이라는 건 남녀 문제도 아니고 노소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는 게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온다 그래서 뭐 상담 치료 받는다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알게 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처음부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당당해져 가고 회복되어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좀 노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뭐 공동대 치료 모임도 저 여자 혼자밖에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도움도 받았고요. 그분들 안에서 남녀 문제가 아니라 도박 중독자 간에 서로 배움이 있고 서로 나눔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상담 치료 받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를 네. 가져라. 네. 네, 우리 여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사회에 네. 인식이 여성이 도박하면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어서 일단 남자는 뭐 한 번쯤 도박할 그러니까요. 수 있지, 남자는 흥으로 할 수 있지라는 어떤 뭐 긍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여자가 한다면은 굉장히 제약시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인식부터 네. 저희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것부터 네네.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도박에 빠지는 게 남녀노소에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남자 여자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여자들이 빠진다고 뭐 더 죄악시하는 이 인식부터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여우님이 아주 긍정적인 선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용기 있게 오픈을 해서 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희망도 생기고 또 내 삶도 바뀔 수 있다라는 선례가 돼주신 것 같아서 오늘 정말 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여우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여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